그럼 미일 반도체 협정 이외에도 네. 또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일본의 반도체가 패배한 원인 이렇게 정리를 쫙 해놨어요. 이건 보면요, 문제의 소재가 어디냐,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적절한 때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경영의 이해 부족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그 당시에 가전제품을 만드는 전기종합상사, 전기전자 종합상사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 거의 한 10개 가까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그게 종합상사인데 그 종합상사 내에 반도체가 하나의 부서로서 존재했어요. 그 하나의 부서로 존재하다 보니까,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소니라도 있고, 패나소닉, 산요,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NEC. 근데 거기에 종합 그 전기 상사들이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반도체 만드는 그 부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 가전제품이 잘 나가고, 산업이 융성할 때는 거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생산하는 걸로도 충분히 시장도 충분했고 그게 가능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이게 90년 들어서면서 시장이 확 바뀌어요. 뭐로 바뀌느냐니까 슈퍼컴퓨터라든가 뭔가 큰 컴퓨터 이런데 예를 들어서 통신기기 같은 데 막 들어가는 그런데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그 뒤로 바뀐 게 뭐냐니까 퍼스널 컴퓨터 PC로 이제 이동을 갑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PC로 바뀌면서 개인의 지금 노트북 같은 데 지금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럼 뭐냐? 슈퍼컴퓨터 들어가는 거는 일본이 막 엄청나게 그게 고기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한 번 반도체를 거기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고장이 안 나게. 20년, 30년씩 고장 안 나는 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일본의 반도체 만드는 업체에서는 그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온갖 여러 가지 기술들, 장비들 다 투여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잘 나갈 때는 좋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PC로 바뀌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반도체가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아도 돼요. 저 퀄리티라도 괜찮은 거예요. 2, 3년 정도 쓰다가 버려도 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이 대량 생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 적응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품질은 좋았던 건데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그러니까 저품질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사실은 고품질이 좋긴 좋잖아요. 그렇죠? 고품질이 좋은데 그렇게 고품질을 만들려다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됐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만드는데 $10짜리 반도체면 충분한데 일본이 만들었던 거 거의 $100짜리야. 그럼 이걸 가격을 낮춰도 결국은 $20 정도밖에 못 낮춘다. 그럼 여기는 이미 $10짜리로 대량으로 만드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고품질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게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경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90년 초 중반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뭔가 물품이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영자 측에서는 반도체가 돈을 못 벌어오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조류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하니까 대량 생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규모의 경제. 그러려면은 미국은 팹리스 설계만 하고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로 이제 그 설계도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분업이 돼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분업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그 당시에 경영에서는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세계 어떤 큰 트렌드를 무시했다 이겁니다. 이 세계 동향의 이해 부족. 그래가지고 세계를 자신의 눈으로 봐라. 이게 이제 대책인데, 요거 잠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래서 경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이유들을 좀 한번 볼까요? 적절한 시점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병렬적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경영, 판단, 무책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전기종합상사 내에 한 부서가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기종합상사 전체를 컨트롤하는 경영 측에서는 이 반도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 거기 경영자 측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반도체 이 업체를 부서를 지배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계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무시했다, 이걸. 그리고 국가가 아까 그래프에 봤듯이 내려올 때 정부가 여러 가지 보조도 해주고 컨소시엄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정부 돈이 많이 들어왔죠. 거기에 이게 국가를 너무 의존하는 이게 무책임한 체제를 갖다는 거죠. 국가가 좀 도와주겠지, 보조 좀 해주겠지, 맨날 거기에다 의존했다는 거죠. 그리고 매스미디어도 이 반도체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못 인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요인이 많으네요. 경영자 측에서 꽤 요인이 많죠. 다 경영자 이해 부족이고
세계 동향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다. 요거는 이제 경영에서 국가 의존한다는 게 호송선단식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에 아주 유명했었어요. 국가가 경제산업성, 그 당시에는 통산성이었죠. 통산성이 여러 가지로 국가의 무역이라든가 앞으로 트렌드 같은 것들을 국가가 리드해 주는 걸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그걸 호송선단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때는 통산성의 기적이라 가지고요. 하버드 교수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거는 이 통산성이 잘 그 리드를 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호송선단식 방식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너무 젖었다 보니까 경영자 측에서는 대부분 국가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그런 체질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약간 메디아도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리드한다고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외 취재 같은 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해외 취재 같은 거 별로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일본의 반도체가 패배한 원인이 경영자 플러스 반도체, 볼까요? 시스템, 이게 집적 회로라는 거예요. 시스템 SI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 지금, 그 당시에 일본이 반도체가 되게 많이 성장했던 부분은 메모리였어요. 메모리 반도체에다 집중했죠.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거는,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로 다 뺏겨버렸냐? 삼성으로 다 뺏겨. 지금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저코스트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프레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기기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면서 고퀄리티로 만들잖아요. 시장에서 그걸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으면 되잖아. 그럼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PC로 바뀌면서 퍼스널 컴퓨터에는 싼 가격의 반도체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저코스트 기술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만 계속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주 측에서는 국가가 리드한 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PC 같은 데 들어가는 저코스트의 반도체를 만드는데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 그 다음에 D램의 페인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 다운사이징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큰 규모의 뭔가 고퀄리티의 반도체 들어가는 고퀄리티의 반도체, 그 다음에 큰 메인프레임이라든가 대형 어떤 그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만 했지 이게 사이즈가 적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너무 무시했다. 그런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조사를 안 하고 그냥 개발했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렇죠. 겁니까? 일본이 가장 모든 지금 현재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의 대부분의 제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 바로 이 고객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개발한다. 우리가 기술이 대단하니까 최첨단 기술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톱 클래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모든 기술력을 넣어서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사겠지, 시장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은 그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려면 코스트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일본의 제품들이 대부분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경영 측에서 40나노 이하는 개발을 하지 마라. 이런 경영자 측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40나노에서 20나노, 10나노, 5나노 이렇게 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또 공장을 짓고 기술적으로 들여오고 투자를 안 한 거예요. 투자를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기술자에게 뭐랄까 의욕상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발전하지 못하는 그렇죠. 기술자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나은 기술을 또 개발하려고 그런 의욕이 이제 있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야릇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일본말로 야릇기를 뭐라 그래요? 의욕, 할 할 마음 네.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반도체 기술의 문제인 겁니다. 경영이 아니고 순수한 반도체 문제. 자, 반도체에서 뭐냐면 아까 경영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엔지니어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력을 좀 경시한다 이런 얘기. IC의 가치를 전달하자. IC의 가치를. 일본의 반도체 기술자들이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다. 그런 시선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PC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퀄리티 반도체잖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낮게 평가했다. 뭐 그런 마인드로 바라봤다 이런 얘기고 이게 마스크 수를 분석하는 데 있어 이 마스크 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마스크 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 회로를 그리려면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 복잡한 회로를 한 판에 다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마스크에는 여러 노선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노선을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레이저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왜 우리 판화를 그리면은 녹색 한번 칠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을 한번 하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림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회로 자체를 마스크를 여러 장 써서
거기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한 판에다가 이게 노선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마스크 수를, 일본은 마스크 수를 거의 한 28장에서 한 30장 정도 써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니까 한 15개 정도 쓴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 당시 한 20개 정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수가 이게 마스크 상당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판에 복잡한 그 회로를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마스크 수를 일본은 이거 줄이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성능 좋은 걸 만들기 위해 마스크 수를 줄인다는 개념 없이 그냥 필요한 만큼 그냥 마구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텔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마스크를 15장밖에 안 쓴다. 왜? 여기에 마스크 수를 줄이는데 이게 코스트를 줄이는 데서 엄청 중요하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매니저가, 기술 총괄하는 매니저가, 자, 우리도 이제 15개로 줄이자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각 부서마다 그 코스가 500개에서 1500 공정이 있어요. 그 공정 담당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별로 자기 그 코스트에서 자기 그 공정에서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하나 좀 더 써도 되겠지 하고 하나 좀 더 쓰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자기들은 그걸로 그 숫자 마스크로 가지고 도저히 그 기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지만 마스크 수를 줄이는 기술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호감이라는 아주 반도체 일본의 전문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일본이 반도체가 그렇게 쇠퇴한 이유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밀 반도체 협정 2번에 그걸로 스매싱, 그걸로 두들겨 맞은 거,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게 절대적이었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마스크 수를 줄이는데 일본은 실패했다. 네. 이 뻔히 15개만 써도 미국 인텔이라든가 삼성도 굉장히 그걸 줄여서 그렇게 해서 만드니까 코스트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알고서도 그렇게 자기들도 시행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 거다. 괜히 뭐 미국의 압력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게. 그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체념 포기하는 정신이 만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 수를 줄이라 그러는데 이걸 결국 줄이지를 못하니까 에이 하나 더 써. 그렇게 해서 그 공정마다 거기에서 소규모 공정에서는 뭐 이거 한 장 좀 더 써도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전 공정에서는 원위치로 28개나 30개 다 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스크 수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코스트 삭감에 실패했다. 그래서 가격 경쟁에서 실패. 이렇게 해서 기술력에서 떨어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쉽게 그 시스템 고집적 회로, 이제 거기에 너무 치우쳤다 이거죠. 여기 이제 이해 부족이라는 건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반도체는 IT가 견인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IT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당시에 네. 일본의 기술자들이. 그 응용 제품에 기대하는 것만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이제 통신사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데만 신경 쓴 거지. IT에 대한 이 IT로 인해 가지고 PC로 확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참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아까 기술에서 이기고 경영에서 패했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건데, 네. 요게 변명이라는 겁니다. 요게 유노가미 씨가 쓴 도표인데 요걸 한번 보면요. 1980년대까지 일본이 아주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세계 50% 가까이를 누렸잖아. 그때는 뭐냐니까 D램의 용도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메모리 D램이 그 잘했단 말이에요. 메인프레임 D램의 경쟁력은 고품질이에요. 그 메인프레임에는 큰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니까 고품질을 요구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90년대에 가서 PC로 바뀌니 저비용, 고품질이 아닌 저비용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보면은 D램에 80년대까지 50% 이상 점유를 했는데 극한 기술과 고품질의 기술 문화가 이때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시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메인프레임에는 한번 반도체를 거기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30년까지 고장 안 나는 그런 제품 만들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장비도 좋은 거 쓰고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것도 좋은 거 쓰고 고퀄리티 같은 거 쓰고 그다음에 아까 마스크 있죠. 고퀄리티로 만들려다 보니까 30장씩 쓴 거예요. 배로 가격이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극한 기술과 고품질의 기술 문화가 이때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왜냐 시장이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90년대에 시장이 확 바뀐 거예요. PC 이 저비용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경쟁력 상실해가 D램이 철수하게 되는데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계속 만들었다. 이게 중배형화 과잉 기술. 이게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마스크를 줄이지 못했는 거 하나하고 그 공정마다 일본이 장비가 아주 좋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좋은 장비를 새로운 더 좋은 장비를 개발해서도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게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일본 품질은 계속 좋아지는데 가격도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네. 품질이 좋아지는 건 좋은데 그만큼 가격이 비싸죠. 그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떠냐? 삼성이 저비용 D램으로 PC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완전히 독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지고 제품이 변해도 병은 낫지 않아. 일본은 여전히 이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가전제품 보면요. 평소에 거의 쓸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이 반도체에서 나타났던 이 고품질 기술 문화의 형성, 이 자체가 반도체만 해당됐던 게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은 기술력을 중시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그대로 지금도 크게 개선 안 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을 하여튼 두 평가축이 있는데 일본은 고품질을 만드는 기술력은 있죠. 그런데 저비용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잉 기술로 과잉 품질을 만들고 있다. 싸게 만드는 기술력이 낮다. 여기에서 고품질을 만드는 기술력과 저비용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합해진다면 이게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은 저기술력 그렇지만 저비용 이걸로 경쟁력을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